자, 반갑습니다. 바이컬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제가 전 영상에 입문 바이크로 좋은 바이크가 뭔지, 또 클래식 바이크로 입문하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트라이언프에서 드디어 나왔죠. 스피드 400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전 예약이 완료가 됐고, 트라이언프 코리아에서는 사전 예약하자마자 완판이 되었다, 감사하다 라는 인사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엄청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입문 바이크로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클래식 바이크로 입문해도 좋은지,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내용과는 별개로 입문 바이크 최고봉이 나왔다 라는 댓글들로 스피드 400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로얄 엔필드 메테오 350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피드 400이 사전 예약으로 출시가 되었어? 어떻게 보면 모든 바이크 브랜드 위기죠. 왜냐? 너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공개된 금액으로는 659만원, 작년인가요? 스피드 400에 대한 출시 관련된 기사에 이제 모든 분들이 다들 열광을 하셨어요. 굉장히 회자가 되었던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레벨 500보다는 어찌됐건 저렴해야 할 텐데, 그래야 판매가 될 텐데 라는 걱정에 대한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많은 분들이 700만원 초반에서 600만원 정도 후반에 나와야 판매가 잘 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600만원 중반이라는 굉장히 괜찮은 금액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트라이언프에서 지금까지 보였던 행보와는 조금 다른 금액 정책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금액이 600만원 후반, 700만원 초반도 아닌 600만원 중반으로 나왔을까? 스펙이 나쁜가? 라고 생각을 해봐서 스펙을 봤더니 무려 최대 출력이 8000rpm이에요. 8000rpm에 40마력, 39마력으로 되어 있는데 40마력으로 봐도 되겠죠. 거기에 최대 토크가 6500rpm에서 37Nm, 거기에다가 rpm이 이렇게 높은데 단기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고RPM을 치는데 단기통, 예상컨대 고동감이라고 하기보다는 RPM을 쭉쭉 올렸을 때 굉장히 강력한 스포츠카의 그런 소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CC가 거의 수율이 100%, 398, 399 cc로 확인돼요. 거의 뭐 수율 100%죠. 이 정도면. 그 cc에 RPM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RPM까지 쳐주기 때문에 거의 뭐 스포츠 네이키드들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스펙이 괜찮다는 건데, 여기에 6단까지 넣어줬습니다. 6단. 야, 6단이면 야 진짜 장거리 가도, 그죠? 장거리를 가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뭐 거의 해자 아니야? 트라이언프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격 정책을 좋게 잘 해줬을까? 놀라울 따름인데, 아무래도 이 400cc 엔진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시장을 노려보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조사, 우리가 이렇게 내놨는데 이렇게 판매가 되네, 잘 팔리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중에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사전 예약에 성공하신 분들 아주 축하드립니다. 자, 경쟁 모델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땐, 일단 가격 정책으로 봤을 때는 레벨 500, 레벨 500은 일단 8500rpm이죠 8500rpm에서 46마력인가요? 거기에다가 6500rpm에서 최대 토크 43Nm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cc가 수율이 살짝 모자라서 분명 이름은 레벨 500인데 cc는 471cc입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뭐 영등포라든지 송파, 어시장 가가지고 이러면 사기죄로 고소. 일단은 RPM도 조금 더 높고, 토크도 조금 더 높고, CC도 70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면 레벨보다 조금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일단 공차 중량에서도 스피드 400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단기통인데 레벨 500은 2기통이죠. 즉 단기통에서 오는 빠따감은 스피드 400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레벨 500은 899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659만원이니까 스펙 차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금액적 차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열광하고 다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트라이언프가 확실히 클래식 바이크로서의 어떤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데, 사전 예약이 지금 다 완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케팅은 성공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탑스피드를 보니까 해외 영상으로는 거의 170km까지 나가더라고요. 6단에서. 야, 그러면은 뭐 아무리 잘 안 나간다 하더라도 120, 130까지는 여유 있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5단에서 6단 넘어갈 때 한 140에서 170 사이도 생각보다 괜찮은 속도로 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단기통에서 주는 그 빠따감이 그 힘의 전달력까지 잘 이어져서 굉장히 괜찮은 출력과 토크감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공차 중량이 굉장히 가볍고 차체가 살짝 컴팩트하고 스마트하다 보니까 유동성 있게 가볍게 움직이면서 빠따감도 즐기면서 고RPM의 속도까지 맛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진짜 해자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 다 넣어줬을까요? 저렴할수록 이렇게 다 넣어주는 것 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TL20 유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자, 아무튼 금액이 659만원이라는 것은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금액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메테오 350이라든지 헌터 350, 클래식 350과 비교를 하려 하겠지만은 금액으로 봤을 때는 로얄 엔필드에는 스크램블러 411, 411과 거의 비슷한 금액과 CC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봤는데, 이거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트라이엄프, 영국 브랜드인데다가 역사가 굉장히 깊죠. 물론 400cc는 이번 처음 선보이는 엔진이고 제조 지역도 이전 제조 지역하고는 달라요. 인도산이죠. 하지만 부품 납품이라든지 관리는 트라이엄프 본사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퀄리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댓글에는 1년 정도는 두고 봐야 된다. 전기차와 같은 맥락이죠. 전기차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기상조 1년 정도는 더 지켜보다가 말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뭐 구매를 해야 된다 라는 말처럼 이번에 신차로 나왔으니, 신개발로 나왔으니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 문제 있으면 안 사고 너네 문제 없으면 그때 살게,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는 뭐 문제가 있든 없든 먼저 경험하는 것이 저한테는 목적입니다. 저한테는 그게 제일 좋은데 본사에서 다 관리하고 진행한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믿음직스러워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 멘트로 인해서 엄청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펙적으로 너무 좋아요. 일단은 클래식 네이키드, 모던 클래식 네이키드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모던, 네오 클래식보다는 그래도 모던 클래식이 조금 더 낫죠. 해서 아마 이번에 사전 판매되어서 완판이 되었으니까 곧 도로에서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크기가 굉장히 콤팩트한 게 정말 오히려 더 장점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명차다라고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금액이 너무 싸니까. 현재 뭐 인터넷에서 보기로는 MT-03, R3 그리고 CB300R 요게 경쟁 모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맞을까? 스포츠 네이키드인데 얘네들은 RPM이 막 1000rpm이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6단까지 있고 똑같이 6단에다가 RPM이 8000에서 많은 2000rpm 밖에 차이가 안 나니 뭐 비슷한 스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제가 시승을 할 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659만원 많은 분들이 그냥 슬쩍 해놓은, 와이프 몰래 슬쩍 해놓은 그런 돈으로 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좋은 금액에 좋은 스펙을 가질 수 있고 클래식을 탈 수 있다. 야,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다른 브랜드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될 만한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뭐 좋죠. 역사가 깊고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트라이엄프에서 이렇게 가격까지 좋은 정책으로 내주었으니 당연히 다른 브랜드에서도 힘을 써야겠죠. 어떻게 보면 바이크가 이렇게 좋아지는 한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한 바이크입니다. 뭐 트라이엄프 유지 비용 말씀하시는데 금액이 괜찮으면 유지 비용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엄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구매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옵션 부품에 대한 금액은 당연히 제가 실드칠 수 없지만 차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나온 스피드 400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서 단기통이니까 뭐 유지 비용도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예상을 합니다. 도로에서 한번 보면 정말 이쁠 것 같은데
스피드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혹시라도 스피드 400을 타시는 구독자분 계신다면 꼭 한번 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승기를 꼭 담아보고 싶은데 워낙에 경제율이 높은 바이크다 보니까 제가 구할 수 있을까, 시승기를 담아볼 수 있을까, 바이커리 채널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혹시라도 스피드 400을 타시는 구독자분께서 계신다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400에 관련된 이 주제 이야기 나눠봤는데 모든 것이 다 예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될런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제 예상에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금액과 스펙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씩 읽으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